우리는 매일 거울을 본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보지 못한다. 창문 너머로 봄빛이 쏟아졌다. 교실 안은 묘하게 무거웠다. 마치 물 없는 화분에 억지로 꽃을 피우려는 것처럼. 여러분,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칠판 앞에서 울렸다. 35살. 중학교 교사 8년차.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바르게, 바르게. 그는 씨앗에게 빨리 자라라고 소리치는 농부였다. 물도 주지 않은 채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연필을 굴렸고 누군가는 창밖을 보았다. 그 누구도 지훈의 눈을 보지 않았다. 선생님. 하은이 손을 들었다. 14살. 작은 체구에 커다란 눈을 가진 아이. 그 눈엔 늘 질문이 가득했다. 네, 하은아. 선생님은 정말 바르게 사세요? 교실이 조용해지고 지훈의 손이 멈췄다. 분필 가루가 천천히 떨어졌다. 마치 겨울 눈송이처럼 그 질문은 소리 없이 내렸다. 하지만 쌓였다. 그건 무슨 뜻이니? 그냥요. 궁금해서요. 하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질문은 공기 중에 남았다. 무겁고 끈적하게. 물음표는 화살이 아니지만 가슴을 뚫는다.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했다. 바르게 산다는 건 뭘까? 그는 항상 규칙을 지켰고 시간을 어기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쳤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그는 지도를 외웠지만 지도 속의 길을 걸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왜일까? 왜 그의 말은 학생들의 마음에 닿지 않는 걸까? 메아리는 빈 골짜기에서만 울리고 채워진 마음은 담을 데가 없다. 그는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와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다. 청명시의 밤은 고요했고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는 빛을 피할 수 없고 사람은 질문을 피할 수 없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목공소. 낡은 간판, 톱밥 냄새. 그 안에서 누군가 나무를 깎고 있었다. 지훈은 발걸음을 멈췄다. 방황하는 사람은 작은 불빛에 이끌리고 갈증난 사람은 샘물 소리를 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기도 전에 목소리가 들렸다. 목수 수연이었다. 60대 중반 은퇴한 목공소 주인. 회색 머리,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은 놀라울 만큼 맑았다. 오래된 나무는 말없이 서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을 안다. 불빛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사람은 대개 뭔가 묻고 싶은 게 있겠죠. 수연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얇은 나뭇결이 말려 올라갔다. 대패는 나무를 베지 않는다. 나뭇결을 따라 흐를 뿐이다. 교사입니다. 알아요. 어떻게요? 눈빛이요. 뭔가를 가르치려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그런데 오늘은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뭘 찾으러 온 것 같은데요.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학생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수연은 대패질을 멈추고 나무를 쓰다듬었다. 이 나무 좀 보세요. 지훈이 다가갔다. 나뭇결이 보이죠? 이걸 따라가면 매끄러워요. 하지만 거스르면. 수연은 반대 방향으로 대패를 밀었다. 나무가 갈라졌다. 금이 가요. 강물은 바위를 피해 흐른다. 거스르는 자만이 부딪힌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수연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바르게 대한다는 건 상대의 결을 읽는 거예요. 억지로 깎아내려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는 만큼만 하세요. 아는 만큼. 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세요. 그게 진짜 발음이 아닐까요? 지훈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했을까?
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문이 보인다. 며칠 뒤 학교에 사건이 터졌다. 하은이 다른 학생과 다툼에 휘말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몇몇 학생들이 하은을 지목했다. 하은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했다. 사실대로 말해봐.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다른 애들은 내가 먼저 그랬다고 하더라. 거짓말이에요. 다들 왜 거짓말을 하겠니?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재판관은 저울을 든다. 하지만 그의 손에 이미 무게가 실려 있다면 진정한 발은 저울질 할 수 있을까?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은 바르지 않아요. 뭐? 그냥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한 게 맞다고 그게 바르다고 믿는 거예요. 하은은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은 말보다 무겁다. 한 방울의 눈물이 천 마디를 담는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진짜로 하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날 저녁 지우는 다시 목공소로 갔다. 수연 선생님, 또 오셨네요.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우는 그날의 일을 말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 아이가 거짓말했는지 진실을 말했는지 선생님은 아세요? 모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지우는 답할 수 없었다. 분별이 서지 않는 일을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바른 것이 아닐까요? 수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할 때 사람은 자주 헷갈리고 어긋나죠. 선생님은 그 행동이 바르다고 생각한 걸 아이에게 강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발음이 아니라는 걸 그 아이의 눈물이 증명했지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씨앗은 땅에 묻혀야 싹트고 교만은 무너져야 지혜가 자란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교실에 섰다. 여러분.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방법과 생각이 많이 부족했어요. 틀릴 때도 많고요. 하은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바른 답을 찾고 싶어요. 제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샘물은 혼자 흐르지 않는다.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강이 된다. 그리고 처음으로 교실에 웃음이 터졌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법.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날 저녁 지우는 다시 목공소를 찾았다. 이번엔 배우러 왔어요. 뭘요? 나무 깎는 법이요. 수연은 빙그레 웃었다. 자, 이 대패 잡아보세요. 지우는 대패를 들었다. 서툴렀다. 초보자는 도구와 싸우고 장인은 도구와 춤춘다. 결을 보세요. 나무가 어디로 흐르는지. 지우는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나뭇결을 따라 조심스럽게. 얇은 나무 조각이 말려 올라갔다. 됐어요. 그렇죠.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도 이렇게 대해야 하는 거구나. 대나무는 바람에 꺾이지 않고 바람을 따라 흔들릴 뿐이다. 수연 선생님. 네. 바르게 대한다는 건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네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나뭇결을 어루만졌다. 진짜 발음은 억지가 아니라 진심이네요. 그렇겠죠. 밤 공기가 시원했고 지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다. 씨앗은 명령받아 자라지 않는다. 때가 되면 스스로 자라는 법이다. 인간은 아는 만큼 행동한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용기가 사람을 바르게 만든다. 한 달이 지났다. 지훈의 교실은 변했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말했다. 숲은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나무들이다. 어느 날 하은이 물었다. 선생님, 바르게 산다는 게 뭐예요? 지훈은 웃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알아. 뭔데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르게 사는 거 아닐까?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희랑 같이 찾아가요, 선생님. 그래, 함께 가자.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며 교실을 밝혔다. 바르게 대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바르게 알아간다는 일이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사람은 마음의 모양을 따른다. 씨앗에게 물을 주듯 사람에게 진심을 주라. 강은 흐름을 바꿀 수 없으나 바다로 가는 길을 안다. 바르게 대한다는 것은 상대의 결을 읽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바름이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바른 법이라 하겠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